자,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요즘 사람들 보면 죄다 전부 빚 대출로 연명한 듯 사는 삶입니다. 다들 겁을 상실했는지 수중에 돈은 없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열심히 사는 분도 있습니다.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돈을 안 모으고 빚만 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있어요. 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원룸 같은 데 보면 우편함 있잖아. 우편함을 보통 한 군데 모아놓죠. 그거 보면 유독 몇몇 집들 보면 우편함이 잔뜩 쌓여있는 거 본 적 있어요? 있을 겁니다. 그런 집 좀 있어요. 근데 그게 왜 쌓여있을까요? 분명히 사람이 사는 거예요, 여러분. 사는데 보통 사람이 살면 이제 내가 집을 드나들거나 할 때 우편함 있는 거 있으면 바로 뽑아서 가져가지 않나요? 근데 왜 쌓여있을까? 보통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카드 영수증 아니면 이제 요금 체납, 대출 연체, 아니면 뭐 경고장 이런 걸 가능성이 높아요.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은 지금 그 누구보다 빚 때문에 지금 압박을 받는 인생이죠.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게 잘 안 보였거든.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. 근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.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산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. 아닌데 확실히 좀 적어진 건 있어. 적어진 건 그냥 직장 다닌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씀씀이 조절하고 그 돈을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. 예. 뭐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그 생활비가 쪼들려가지고 생활비 대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. 난 그거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. 도대체 얼마나 쓰길래 자기가 버는 돈만으로 생기지가 안 돼가지고 대출을 받는 걸까?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한국의 가계비 원인은요, 주담대가 무조건 크다기보다는요,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자기 염치를 모르고 무턱대고 대출받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주담대가 많이 끼어 있는 거죠. 주담대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. 제 생각엔. 은행 입장에서 그래요. 큰 돈을 대출받으면 담보물이 있어야 되잖아. 근데 그 담보물 설정하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? 집이에요. 그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왜냐? 은행이 거액을 주고 이제 대출해 주는데 이 사람 못 갚아요. 못 갚으면 이걸 집 팔아서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담보물 설정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런 거지. 내가 이 주담대 대출금 제때 갚지 못해 내 집도 날라가겠구나. 이거 생각해야죠, 당연히.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한 집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, 이게. 사람들이 보면 그렇다면 대출 받을 수 있어요. 뭐 집사면 대출 받아야지. 근데 내가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냥 최대한 어떻게 해야 대출이 많이 나올까 이 생각만 하지. 내가 버는 돈 이 정도고 나간 돈 이 정도인데 앞으로 남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날 것이며 이걸 내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, 이게. 연끌 붐이 일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때가 3년 전인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말 했는지 알아요?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. 만약에 본인 대출금 안 나오면 296권, 396권대에 사야 된다. 돈 관련 썰 많이 해주시니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이제 부모님 명의 대출 받는 사람도 있어, 이게. 그래서 난 무조건 이게 주담대가 무조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, 이게. 아니요, 집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를 무리해서 갖는 게 문제 있는 거죠. 그 강건이 좀 말이 좀 이상하다. 집은 지금도 마련할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일반 구축이나 빌라 같은 건 생각 안 하잖아요. 대부분 어떤 거야? 신축 아파트만 하잖아요. 신축 신도시 아파트. 그래서 무리해서 들어갔잖아요.
그 신도시 연구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, 그게.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집이 오래됐다고 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야 그런 집은 투자 가치 없잖아. 그런 집 너나 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 자체가 뭐예요? 사람들이 집 뭔가 있잖아요. 자기가 산다 하더라도 뭔가 뭐 집이 오른다, 뭐 재개발 호재 이런 거 아니면 가치도 안 보잖아. 난 그것도 웃겨. 일단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 필요하잖아. 내가 사는데 크게 문제 없으면 그래도 웬만하면 있는 게 낫죠, 이게. 그럼 계속 평생 월세만 내고 살 거야, 그러면? 이사가 계속 가면서? 어디 한 군데 정착 못하고? 다들 겁을 상실했는지 수중에 돈은 없는데. 겁이 많아, 여러분. 겁이 굉장히 많아. 겁이 없을 리가 없어. 대한민국 사람들 겁 진짜 많아요. 막상 자신들이 이제 핀치에 몰리니까 겁 얼마나 많아. 아무튼 앞으로 이제 대출금 많은 분들은 점점 버티기 힘들 거예요, 이게 점점. 뭐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웬만하면 빚 같은 거 안 받는 게 좋고, 뭔가 무리해서 있잖아요. 좀 안 하는 게 좋아요, 여러분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소 사회에서는 벌 생각보다 안 쓸 생각하는 게 답입니다. 공무원 면직하고 일본 IT 취업 준비하는데 전기 자전거 배달로 월 120 정도 벌어도 생활비는 충분하던데. IT 기업 준비하시는구나. 근데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. 아무리 축소 사회라 해도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안 쓸 생각보다 벌 생각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여러분,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버는 게 좋습니다. 많이 벌어야 더 많이 모으는 거야.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많이 벌 수 없으니까 주어진 어떤 소득 내에서 아껴 써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이 또 아껴 써요, 이게. 많이 벌면 많이 쓸 것 같지만 많이 벌면 그만큼 돈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이 모읍니다, 이게. 공무원 면직했다. 공무원 합격하고 이제 그만둔다 보네요. 일본 IT 취업 굉장히 빡실 텐데. 예. 일본 IT 쪽이 왜 일자리가 나냐 하면 일본 그 청년들이 IT를 좀 기피합니다. 예, 굉장히 기피해요. 그래서 일본에 IT 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수혈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많이 좀 이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.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 IT 전공자가 아니야. 장담하는데 전공자 아니에요. 이분 보니까 아마 공무원 준비했으면 이분 공대생 아닙니다. 컴공 아닙니다. 분명히 소프트웨어 전공 아니에요. 아마 내가 보니까 그 IT 학원 같은 데도 속성으로 있죠. 6개월 과정이 배워가지고 그 배운 걸로 이제 일본 취업 준비하려는 것 같아.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뭔가 좋은 대우 받을 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막상 일본 가서 살면 저 120만 원가 택도 없어 저거. 예, 택도 없습니다. 그리고 IT 짜요. 찹니다.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유학생들한테 돈 많이 주겠냐고. 막상 월세 내고 하면 버거울 텐데 이게. 전기장을 배다 뭐 120만 벌어 충분하다고요. 님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? 왜 그런지 아는? 님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니까 저게 가능한 거예요, 여러분. 내가 이분 보니까 자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자취하신 분이. 내가 보니까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아. 내가 왔다 가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나갈 일이 없잖아요. 그 120만 원 벌어도 상관없는 거지. 120이 아니라 50만 원 벌어도 되지. 왜냐하면 부모님이 뭐 먹고 자고 다 해주니까. 근데 본인이 자취했다 생각해보세요. 자취. 자취하고 있는 거 맞나? 이분 뭐 뭔가 이상한데. 좀 근데 여러분들이 많아. 요즘에 보면 뭐 배달 해보니까 돈 좀 되니까 이거 배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달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평생 먹고 살아보세요.
평생. 점점 배달을 많이 뛰어드는데 한번 해봐. 나 장담하는데 이분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본인이 공무원 그만두고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뭐 공무원 그만두면 뭐 후회 안 하고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 그만두고 나서 생각처럼 이제 인생이 잘 안 풀린 사람들 많거든요, 이게. 요즘 뭐 우원면직을 뭔가 합리화하는 영상들 많잖아, 이게. 뭐 우원면직 할 수 있어, 여러분. 뭐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그만둘 수 있는데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인생 꼬이는 케이스도 많습니다, 여러분. 정말로. 정말 많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. 공무원 준비 왜 하는 거예요? 공무원 준비를. 좋은데 못 들어가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야? 아, 그렇잖아, 여러분.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단기간 합격할 수 있습니까? 물론 단기간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. 2년, 3년 걸려요. 시간 투자 들어가. 공무원 들어가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합격할 때까지 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임용될 때까지 또 대기한 시간도 있고 교육 듣고 하면 또 몇 개월 걸려요. 이분도 일하자마자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두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러면 나이가 이미 찼을 거예요, 이게. 그렇게 하고 나서 나왔으면. 본인이 일본 IT 취업하겠다고 하시면 정말 독하게 준비하셔야 돼요, 독하게.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절대 안 쓸 수가 없습니다. 안 쓰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. 전기 자전거로 돈 좀 뭐 용돈벌이 하니까 충분하다. 아직 그런 말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아직 이분 좀 현실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. 더 벌어야 됩니다. 더 벌어야 돼요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